자, 오늘 마무리 수업으로서 협회편이 주제입니다. 협회도 가벼운 단어이면서도 꼭 출제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회는 시험에 사실 나와서는 안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변호사 시험을 치는데 변호사 협회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법무사 시험 칠 때 법무사 협회 이런 단어는 출제가 안 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칠 때는 공인중개사 협회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독특한 단어이고, 자, 협회가 또 파워가 세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를 합니다. 잘 나올 때는 두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협회는 지금 수업 들어보면 아시지만 아주 단원이 단조로운데 두 문제까지 또는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니까 여러분이 점수를 받아야 될 단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협회에서 첫째 줄에 설립 목적이 나타나는데 뭐 목적까지 사실 공부할 건 아니지만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개공사는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밑줄 긋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줄 하나 딱 긋고,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협회는 누가 만든다고요? 개공사가 설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웁니다. 아, 그러니까 개공사가 설립을 하니까 중개보조원, 소공사 등은 협회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성격 가볍게 보시고 이제 큰 2번 설립 절차가 꾸준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탁 찍어놓고, 자, 협회가 지금 없다고 보고 이렇게 설립을 합니다. 1번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그래서 회원 300명에 줄 것입니다.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합니다. 이 발기인이 된다는 말은 우리 협회를 하나 만들자. 그리고 정관이라는 말은 규칙입니다. 우리 협회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전국부동산협회로 한다. 이렇게 규칙을 정합니다. 2번 창립총회, 처음 하는 회의를 창립총회라고 하겠죠. 회원 600명에 줄 닦아놓고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한 개공사 과반수 동의로 의결합니다. 마지막 2번 이때 창립총회는 서울에서는 100명 줄 긋고 시도에서는 20명은 참석하여, 이제 3번 동그라미입니다. 국토장관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그리고 4번 동그라미 설립 등기를 하는데 주된 사무소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때 주된 사무소를 우리말로 하면 본사입니다. 본사가 있는 지역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래서 지금 설립 절차가 모두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내기가 좋다고. 자, 협회를 설립하는 절차 돌았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회를 개최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발기회라는 것은 우리 회는 회비를 얼마로 받고 회원의 조건은 어떻게 되고 회원 이름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로 하자라고 발기회를 하면서 정관을 짭니다. 자, 두 번째는 개공사 600명 이상이 모여서 처음 하는 회의를 뭐라 그런다? 창립총회를 유지합니다. 자, 개공사 600명 이상이 모여라 하고 딱 들어오는 거 보니까 첫 번째는 회원이고 그 다음에는 개공사들이니까 회원은 개공사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중개보조원이나 소공사가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00명 이상이 창립총회를 여는데, 자, 그럼 6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자.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600명이 왔다. 그럼 이게 전국적인 단체가 안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구질구질한 단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몇 명? 100명. 각 시도에서는 20명은 참석해야 된다. 하고 구질구질한 단서도 있는데 이런 단서가 시험에 들어옵니다. 3번 이렇게 창립총회를 열고 나면 인가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누가 인가를 합니까? 국토장관에게 인가를 받는데 협회는 무조건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그리고 인가를 받아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주된 사무소는 본사가 있는 곳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조건이 네 가지를 연결했죠. 네 가지니까 이게 문제 내기가 좋았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협회편에 대해서는 서서히 익혀 나가셔야 되고, 자, 이제 보충 수업을 한다면 계속 강조했지만 협회 회원은 누구만 된다? 개공사만 되는구나. 그 다음 숫자 기억할 때 이렇게 합니다. 첫째 숫자가 얼마? 300. 그것의 2배는 600.
600, 300의 2배 600이죠. 그 다음 120 이렇게 기억합시다. 300, 600, 120 해서 숫자도 한번 들어 놓습니다. 요 갈로역기에 순서대로 문제를 물으니까 준비해 놓습니다. 그 다음 누구에게 인가를 받습니까? 국토장관에게 인가를 받으니까 협회는 전부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그 다음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서울에 두어야 한다면 X입니다. X. 전국 어디든 둘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는데 왜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어야 한다 해서 바뀌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죠. 근데 행정수도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행정수도는 어디다? 세종시가 만들어졌잖아 지금. 그죠? 그 행정을 위한 수도는 세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울에만 두라 하면 구색이 안 맞다고. 그래서 전국 어디든지 둘 수 있다까지 기억해 놓습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묻겠죠. 협회를 설립하여 등기할 때는 반드시 서울에 등기하여야 한다 하면 X예요. X. 법이 개정됐다는 것을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협회 본사는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서울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전국 개공사의 절반이 서울에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협회가 봉천동에 있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9번 출구인가 앞에 가면 협회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어차피 뭐 전국 어디든지 둘 수 있지만 개공사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다? 서울이니까 서울에 본사가 있는 게 편리하잖아. 그죠? 그래서 봉천동에 지금 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자, 설립 절차를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뭐를 갖춰야 되겠습니까? 조직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설립을 했으면 2번 조직을 갖춰야 되는데 조직은 이렇게 갖추습니다. 첫째 줄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되 지역에는 제한이 없다. 다시 한번 강조했고 2번에 1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는 지부의 동그라미, 시, 군, 구에는 지회의 동그라미를 둘 수 있다. 조직을 이렇게 갖추고 2번 지회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협회가 만들어졌다면 설립이 됐다면 조직을 갖추는데 첫 번째 대한공인유사 협회가 있다면 조직을 지부와 지회를 설치하라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지부는 어디에 두고 시도에 두고 지회는 시, 군, 구에 둔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조직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요게 개념이 잡혔으면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지회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지금 여러분이 이 단어를 이해하셨는지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이 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서 만약에 왔다. 그러면 조직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 지부 노원구 지회 소속이다. 그 뜻이에요 지금.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이것도 지부는 시군구에 지회는 시도에 둔다. 이렇게 문제 걸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단어는 딱 익히셔야 됩니다. 이해 잘 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 자리에서 공부하시는 분 중에 나 의정부에서 왔어. 그러면 소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는 경기도죠. 경기도 지부 의정부시 지회 요래 소속이 되는 거라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주소대로 하나 맞춰 놓으셔야 돼. 그래야 이게 지부 지회를 안 헷갈린다고. 그죠? 별것도 아니지만 본인 소속은 어디 돼요? 공인중개사협회. 그렇지. 서울시 성북구. 서울시 그러면 안 되고 서울시 지부 성북구 지회. 성북에서 왔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북 어디? 그래 좋다. 정릉이 어딘지 모르겠다만 거기서 왔어요. 하여튼 그렇게 정확하게 소속 찾았습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합시다. 본인은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 지부 노원구 지회. 노원에서 왔어요? 네. 노원 어디? 중계동. 중계동 좋다. 제가 아까 노원구 하나니까 그래 했는 건 아니죠. 실제 중계동에서 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자, 이제 소속 찾아내겠습니까? 지부, 지회라는 것을 개념을 잡습니다. 남양주에서 오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양주에서 왔다.
그럼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 남양주시 지회 그래 되겠지 뭐 됐죠 그죠? 개념을 익혔습니다. 자 이제 조직을 갖췄습니다. 조직을 갖췄으면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업무를 해야 되지. 그래서 업무편 하고 들어오는데 자 내려가면 협회의 업무 찾았습니까? 1번 고유 업무 동그라미 2번 수탁 업무 동그라미 아 협회가 하는 업무는 크게 두 가지가 있구나. 1번 고유한 업무가 있고 2번 수탁 업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협회편이 아주 단조로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편에서 시험에 물어 들어오면 그래도 제일 헷갈립니다. 그런데 일단 수탁 업무는 배웠습니다. 뭐를 배우는가 하면 아까 위탁 업무 들었습니까? 관보에 고시한다고. 그러면 위탁하는 쪽에서는 위탁이라고 부르면 받으면 뭐라고 부른다? 수탁 업무다. 그러니까 위탁이나 수탁은 같은 말이에요. 아까 위탁하는 게 뭐였죠? 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한다 그랬죠. 그 다음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위탁한다 그랬죠. 그 협회가 받으면 이거를 수탁 업무다 이렇게 부른다고 됐죠. 그럼 수탁 업무는 좀 공부했으니까 두 가지 그냥 가볍게 잡는 거예요. 수탁 업무는 두 가지. 그 다음 고유 업무가 7가지인데 고유 업무에서 이제 시험에 물어 들어오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거기 보면 윤전공, 품위, 제도, 지도, 달성 이런 문제가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협회 고유 업무인 것은 아닌 것은 이래 물어 들어오면 장난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협회의 업무를 고유하게 물을 때는 협회 회장님을 하나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협회 회장님 이름이 뭐다? 윤정공 씨예요. 제가 만나보니까 어디 윤씨입니까 하니까 파평윤 씨 그런 말이에요. 파평이는 건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자 회장 이름을 알면 업무는 그래도 반이 끝나요. 협회 회장이 누구라고요? 윤정공 회장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시험에 나오거든 찾아가는 거예요. 자 협회 회장 이름만 알아도 반은 끝납니다. 협회 회장 누구라고요? 윤정공 씨, 어대윤 씨라고요? 그 파평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건 몰라도 되고 하여튼 그래서 윤정공 회장이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시험 칠 때까지 이제 이렇게 노래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럼 윤이 뭔데요? 라고 궁금하시죠? 알 필요는 없지만 아직까지 윤 하면 윤리 헌장의 제정이에요. 윤리예요. 그 다음에 정은 정보 제공, 공은 공제 사업할 수 있다. 품위. 여러분 품위라는 말이 딱 붙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뭐다? 품위는 유지해야 돼. 그 품위를 유지하는 업무. 그 다음에 제도를 연구하고 개선합니다. 지도.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지도한다 그 말이나 이 사람을 교육시킨다 연수시킨다는 같은 말이죠.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달성이 뭘까요?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고유한 업무로 가져갑니다. 이건 가사들인데 가사까지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천천히 알아도 되고. 자 일단은 협회 업무는 복잡한 것 같지만 회장 이름만 알아도 반은 끝난다. 다시 고유 업무가 뭡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윤정공 회장이 회원들의 품위, 제도, 지도를 달성시켰다. 그래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찾아가는 거예요. 해당되는 과목을. 이거를 왜 이렇게 공부하는가 하면 그죠? 이렇게 출제한 바가 있어요.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왔던 건데 다음 중 중개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은 해놓고 1, 2, 3, 4, 5 5개 걸었겠죠. 첫 번째 중개업 2, 윤, 정, 공, 기타, 목적 달성 이렇게 돌았어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났다면 답이 몇 번일까요? 그렇지 1번 중개업을 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방금 이 수업을 하고 들어오니까 여러분은 중개업을 답으로 찾아낼 수 있었지만 이걸 시험지상에서 만났다. 그러면 1시간 동안 긴장되게 중개 업무에 관한 문제를 지금 40문제를 풀고 있는데 협회가 중개업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너 것이 맞을까요? 가는데 5번 한 봐야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기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뭐 억수로 영양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난 잘 모르지만 답은 5번일 거야 하고 탁 찍습니다. 이렇게 찍어놓고 나서 찾아보고는 조졌네 이래 되는 거야. 이제 한 문제 날아갔네. 그죠? 조용히 그냥 틀린 거는 대답하기도 싫잖아. 그죠? 조용히 하나 날아갔네. 그죠? 그 시험을 내는 그 의도가 보이죠. 자 답을 몇 번에 걸어놓고 1번에 답은 걸어놓고는 학생들은 어디를 유도하고 있다? 5번에 싹 걸도록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게 보인다고 이게.
이 중에서 제일 영양가 없어 보이는 거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얼마나 영양가 없어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오지만 답은 정작 1번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협회의 업무라는 말이 시험에 딱 뜨면 윤정공 회장이 품위 제도를 달성했다. 딱 적어놓고 천천히 있는 걸 맞춰내야 된다고요. 되겠죠? 이 단어를 이렇게도 물을 수 있겠죠. 협회 업무로서 성격이 다른 놈은 이렇게 물어놓고 1번에 실무교육 이런 거 하나 겁니다. 그리고 윤정공 품위 제도 달성 답이 몇 번? 성격이 다른 놈 역시 답이 몇 번? 1번이지. 왜? 요거는 수탁 업무고 나머지는 고유 업무잖아. 그지?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방법이. 그래서 수업을 항상 이렇게 딱 전달을 한다고. 그죠? 자, 다시 다 정리해서 협회의 고유 업무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윤정공 품위 제도 지도 달성. 수탁 업무는 받아서 하는 거 2개. 교육과 시험에 관한 그렇게 정리해야 나갑니다. 이제 오늘 이제 한 단계 한 발을 디뎠기 때문에 시험 쓸 때까지 이제 천천히 익혀 나갈 거예요. 참고로 진짜 협회 회장은 윤정공 씨 아닙니다. 공부할 때만 윤정공입니다. 또 하도 심어 나가지고 또 밖에서 싸우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쌤이 윤정공이라 하던데 파평윤 씨라던데 이러면서 싸우면 안 돼요. 원래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더 잘 싸워요. 그래서 시험 칠 때까지만 계속 회장은 윤정공입니다. 여러분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 회장 윤정공이고 밖에 나가면 실제 협회 회장은 누굴까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죠? 이야기 안 해놓으면 싸울까봐 지금 설명해 줬어요. 하여튼. 그래서 윤정공 회장이 품위 제도 지도를 달성했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자, 이제 3번 중요합니다. 별표 탁 찍고 공제사업이 들어옵니다. 여기까지가 협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공제사업 하는 것은 여러분 공부한 바가 있어요. 어디서 공부했는가 하면 자, 공인중개사는 1억을 가입해야 된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법인은 얼마? 2억을 가입해야 된다. 이런 업무 보정을 설정하고 영업하는데 보증보험 공제 공탁에 가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공제에 제일 많이 가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공제 사업을 지금 누가 한다? 협회가 한다고. 그래서 이 공제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윤정공 할 때 공이 뭐였다? 공제 사업을 협회가 하는데 요 공제 사업이 지금 중요한 파트로 별도로 딱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감각을 살려봅니다. 공인중개사가 1억을 가입하려면 보험료 대략 20만 원 냅니다. 법인은 2억 가입하라 그랬죠. 그럼 한 40만 원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공제에 제일 많이 가입하고 영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국의 개공사가 8만 명이에요. 그러면 전부 예를 들면 20만 원, 20만 원씩 1억에 대해서 가입했겠죠. 법인은 40만 원 가입했을 거고 그래서 8만 명이 들어왔던 돈을 자 합산해보면 대략 2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놓고 영업하는 걸 다 합산하면 8만 명의 개공사가 있으니까 대략 160억쯤 들어와요. 1년에.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중개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160억을 가지고 이 사람을 왕창 도와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본다? 공제사업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나도 사고 나면 이 돈에서 도와주겠지. 그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공제사업은 상호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가요. 상호 부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다?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럼 대략 들어오는 돈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1년에 200억이 돌았다 칩시다. 우리끼리. 200억이 돌아서 사고가 나서 물어주는 돈이 200억 중에 얼마쯤 될까요? 대략 모르죠? 대충 생각하기에 10%? 한 20억. 200억 중에 한 얼마쯤 물어줄까요? 1년 동안 거둬들인 돈이 200억쯤 되는 데서 사고 나서 물어주는 돈이 대략 얼마쯤 될까요? 5억. 아주 의외의 대답이 나왔다. 5억, 10억. 얼마쯤 물어줄까요? 30%. 그럼 뭐 200억 잡고 한 60억 정도. 그죠? 아, 굉장히 좀 우수한 답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몇 프로인가 하면 5에서 6%입니다. 그 5% 정도. 지금 5%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체질이다. 체질을 완전히 공부하시는 분. 그러니까 200억쯤 들었다 치고 5% 사고면 5, 20, 10억쯤 나가요. 10억. 그럼 우리끼리 말하면 남은 돈 있겠죠? 180억이 남았다. 그럼 뭐 할까요? 뭐 하기는 밥 사 먹고 빵 사 먹고 관리비로 쓰겠죠. 그게 1년이면 180억, 10년이면 1800억, 20년이면 3000 몇백억이에요. 그래서 협회는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내가 20만 원 내고 중개업을 1억에 보장하고 영업하다가 사고 나서 물어줄 일이 잘 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 가입해 보셨죠? 내가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지만 사고 나서 보장받는 일이 잘 있다 없다? 몇 년을 다녀도 한 번도 보장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보험료만 내지만. 그죠? 보험 사고율은 대체적으로 5% 미만으로 맞췄습니다. 여러분 삼성화재 이런 데 가입해가지고 1년에 내가 한 달에 3만 원씩 내다가 뭐 사고 재해 사고 나면 1억을 준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1억을 받을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그게 5%가 안 됩니다. 5%. 100명 중에 5명 안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사고 나는 율이 아까 30% 이런 말 했죠? 30%좀 사고 나서 물어준다면 3만 원씩 내다가 그 1억을 받는 사람이 30%좀 된다. 삼성화재 내일 문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3만 원씩 받고 1억씩 막 내주는 게 30% 나가봐요. 회사 망해야 되는가 안 망해야 되는가? 바로 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험료율을 몇 프로를 맞춘다? 사고율을 5% 미만으로 맞춰요. 그래서 사고는 5% 미만이에요. 그래서 보험사업은 마냥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20억이 들어오면 이제 이 돈을 물어줄 때는 물어주고 남은 돈은 있겠죠. 그러면 이 회원들이 가입한 이 금액에 대해서 원래 사용한 돈은 얼마고 이월한 돈은 얼마를 회원들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단원이 지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이 공제사업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협회 봉천동에 제가 본사 있다 그랬잖아, 그죠? 협회 본사가 있는데 9천짜리 빌딩가를 구입합니다. 이 돈으로. 이 빌딩을 구입하면 거기서 월세가 나오잖아요. 월세가 나오면 수익금이 생기잖아, 그죠? 그러면 매년 개공사들이 공제에 가입하고 영업하지만 이렇게 사고가 안 나는 확률이 더 많잖아, 사실은, 그죠? 그러면 그런 돈을 회원들의 자산을 모아서 회원들이 자녀가 대학에 간다. 그럼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 또는 5년 동안 계속 넣는데 사고 나지는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20%를 DC해 주겠다. 이렇게 수익 사업을 합니다. 그래 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그죠? 이 돈은 누구 돈인데 회원들의 돈을 관리해야 되는 거라, 그죠? 이런 단원이 공제 사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자, 그래서 이제 공제 사업이라는 큰 개념을 한번 잡았다면 3번에 1번. 협회는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뭐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이야기했고 2번 줄 거야 되죠? 그때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무슨 목적이다?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상호 부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서로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 내려가면 공제규정의 성인, 공제규정의 내용 그런 건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제일 중요한 거 77페이지 제일 상단 줄 거 별표입니다. 책임준비금의 비율 줄 거 놓고 그 재료 수입액의 10%인데 그 제자 앞에 글자 하나 빠졌습니다. 공짜가 빠졌습니다. 공재료 수입액의 10% 이상입니다. 공짜가 하나 빠졌네요. 자, 공재료 수입액의 10%라는 말이 뭔가 하면 지금 책임준비금 하고 돌았잖아요.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은 이 중개사고라는 게 언제 일어날 줄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는 돈을 책임준비금이라고 불러요. 얼마 가지고 있어야 된다? 100분의 10. 10%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고가 10%가 안 넘는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죠? 만약 사고가 50%, 60% 발생하면 10% 가지고 있어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공재료 수입액의 10%는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이를 뭐라 부른다? 책임준비금. 요 숫자 시험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 공제 규정 되는데 이제 5번 또 한번 보십시오. 이때 공제사업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고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줄 것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을 유지해야 된다. 숫자가 두 개가 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책임준비금은 얼마라고요? 100분의 10. 그 다음에 지금 나왔는 거 지급 여력 비율은 얼마로 가져간다? 100분의 100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요거 100분의 100이라는 말은 100%잖아.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급 여력 비율이니까 이 사람은 사고 나면 30% 물어주고 이 사람 사고 나면 50% 물어주고 그러면 안 돼. 사고는 무조건 몇 프로 물어줘야 된다? 100%를 물어주도록 준비해라. 이 뜻이에요. 지급 여력 비율. 이해했습니까? 책임준비금은 얼마?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 그 다음에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을 유지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자, 7번 중요합니다. 별표 찍어놓고 운영 실적의 공시. 방금 이야기했죠. 자, 이제 1년 동안 더 걷어들인 돈이 얼마인데 사고 나서 물어준 돈은 얼마, 이월한 돈은 얼마를 회원들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7번 회계년도 종료 후 몇 개월 내로 3개월의 동그라미 3개월 내로 일간신문 및 협회보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돌았습니다. 옆에다가 위반시
그럼 3개월 내로 이렇게 공시를 안 하면 위반 시 적어놓고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 협회는 받았다 하면 자동으로 얼마? 500. 이거 기억합니다. 500만 원짜리. 자, 그 다음에 8번 시정명령 읽거나 마나 국토장관은 협회가 이법 및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3개월 내로 공시한 자료를 딱 보니까 국토장관이 딱 보니까 사고 나서 물어준 돈은 별로 없고 전부 빵 사먹고 밥 사먹고 MT 가고 막 관리비만 쓰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밥 좀 줄이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 다음에 9번 공제사업의 검사입니다. 돈이 많이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감사를 해야 돼. 누가? 금융감독원장은 하고 출발하는데 중요한 거 국토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할 수 있다. 요청에 동그라미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 검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국토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감사권도 누가 가지고 있다? 국토장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야기하기를 협회는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하고만 논다. 자꾸 입력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가면 지도, 감독, 협회를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다? 국토장관 계속 연결되잖아 지금 그죠? 아예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협회는 지도, 감독에 관한 방법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넘어가면 위반시의 제재인데 그 위반시 제재도 줄 한번 꺼봅니다. 첫째 줄에 다음 사유 하나에 해당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00만 원짜리 동그라미 해놓고 거기 때 하단에 1, 2, 3 세 가지 보이시죠? 이거 다 기억할 필요 없어. 왜? 협회 하면 자동으로 얼마? 500. 그것만 잡으면 돼요. 뭐 다른 거 100만 원짜리 뭐 1년에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없어요. 협회하고 제재가 딱 따라 들어오면 무조건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큰 틀을 하나 정리하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이제 다음 주 79페이지 보시면 벌칙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총괄하는 시간입니다. 한 달치 들었던 것을 해당되는 수업에서는 뭐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뭐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이렇게 들었지만 총괄해서 1시간 만에 정리하는 시간 아주 또 중요한 시간이 준비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벌칙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